이제 오늘 지난번에 메타버스 강의를 좀 이제 약간 기초편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조금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산업적인 거라고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조금 더 약간 심화과정 하고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NFT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NFT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 채널에다 2번 올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뭐 좀 쉬운 것들은 넘어가고요. 좀 이렇게 크게 좀 적었습니다. 널찍널찍하게. 뭐 저는 그 지난주 2주 전까지 AT 농식유통교육연구소의 교수로 있었고요. 농식품 CU MB하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였는데 제가 임기 기간이 무사히 다 끝나가지고 예, 제가 그 창창이라는 유한회사에서 이제 공영 도매시장 농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좀 그 농산물의 유통 직접 유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좀 약간의 저기 배달의 민족 같은 뭐 이렇게 보시면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3년 안에 상장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할고요. 뭐 저는 뭐 좋은 회사 잘 다녔고요. 어찌됐든 이제 60이 다 됐는데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쓴 책들이고 뭐 자격증 옛날에 뭐 자격증 딴다고 뭐 30대 40대 때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CPIM도 하고 CPSM도 하고 CPL도 한다고 그래서 거의 한 1년에 하나씩 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 하고 서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9월에 메타버스라는 책을 썼는데 많이 팔렸어요. 여러 사람 썼는데 지금 많이 팔려가지고 NFT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쓰려고 합니다. NFT 책을. 자, 이제 목차는 측에 이제 네 가지 꼭지로 했고요. MZ 세대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이게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쪽은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면서 창작 생태계 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NFT라고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경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마켓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사정에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NFT, 이제 메타버스 연관된 NFT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장표가 100개가 넘어가지고 일단 뭐 할 때까지 하고요. 또 스킵할 건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사실은 왜 MZ세대를 자꾸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지금 X세대, Y세대 정도 끼어 있는 세대고요. 지금 뭐 어쨌든 2022년 재작년 12월 기준인데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44% 정도가 MZ 세대들이고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들 세대들이 굉장히 그 경제를 행사할 주권으로 행상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소셜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 이 세대한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요 세대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네이티브 여기에 모바일 퍼스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저도 집에서도 카톡으로 애들하고 얘기해요. 카톡 이렇게 그럼 빨리 답이 오는데 부르면 오지를 않아요. 하여간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적응하려고 하고 저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들하고 또 친근하게 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요 개발자들하고 같이 이제 좀 여러 명 있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20대 30대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게 온라인 만남을 성화하고 아주 깊은 관계보다는 어떤 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편화된 특징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다. 또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MBTI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애들하고 우리 가족 4명인데 다 MBTI 다 따져봐가지고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뭘 가졌는지 이런 거 다 한번 디스커션 한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래서 어쨌든 MBTI가 제가 이야기로는 제 세대에서는 한 10년 전에 받았고 그거 가지고 뭐 리더십 교육할 때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많이 앱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평형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닝 아웃이라는 부분으로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에서 나오는 아웃이 커밍 아웃이라는 뜻이라서 일단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을 표출하는 미닝 아웃 트렌드로 많이 확산이 돼요. 특히 이런 것들이 플라워 버킷리지, 기부 팔찌, 뭐 영혼 보내기, 뭐 이런 것들, 착한 소비, 뭐 돈줄 내기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그 쿠팡 화제가 났잖아요. 이때 쿠팡의 어떤 그 부도덕한 거, 뭐 부도덕하기보다는 좀 미흡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한 그때 50만 명 이상의 쿠팡이 탈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정의로운 거, 어떤 라이처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MZ 세대의 특징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게 이제 이게 메타버스에는 이 아바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그 생각들을 사실은 다 내면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바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Z세대 특징은 이런 틀에 박히기 싫어하고 싫은 걸 당당히 박히고 가볍고 취향이지 관계, 그래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성향,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거. 뭐 이 프렌드 들어가 보면 그 메타 플랫폼인데 아이들이 막 있어요. 그럼 저희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필요하면 너 누구냐 막 얘기해요. 보면은 10대들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통의 관심사들 간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이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후프렌드 중 후프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다만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근데 특히 이제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MZ세대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트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크리에이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창작 생태계를 경제를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창작 생태 키우는 세 가지 하사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MZ세대. MZ세대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이나 혹은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카카오톡이나 소셜 미디어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스냅챗이라든가 뭐 등등등에 의해서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또 NFT라는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상품을 팔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그 특징들이 있어서 이게 창작 생태계의 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를 보면 유튜브들 있잖아요. 유튜브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틱톡, 웹툰 등등등. 그리고 여기도 유튜브를 뭐 이렇게 이게 보면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 분량이 한 500시간 정도 됩니다. 1분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다음에 유튜브 뭐 다 보는 시간을 180 다 본다 그러면 뭐 등등. 그다음에 유튜브들 웹툰 늘어나고요. 페이스북에 저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숫자로 굉장히 크리에이트 생태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숏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에 많이 모이니까 여기 관련된 돈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뭐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회사의 멀티채널 네트워크에서 우리 이제 연예인처럼 관리하는 것 이런 게 생기고
이게 MCN이 나중에 지금 유튜브 그 저희 메타버스에서 뭐 예를 들면 제페토의 그 인플루언서, 디지털 인플루언서 레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 10개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연예인처럼 그거를 관리하는 MCN 이런 걸 관리하는 이 기획회사 이런 게 또 생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MCN을 만들어 놓고 인플루언서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의 MCN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구독자 이상 채널이 여기 뭐 영국 한 7천 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은 3만 5천 개, 10만 구독자 돼야지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분야별로 1등이거든요. 여기는 국내 잠들 TV, 해외, 여기는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먹방 요리, 뭐 퀴즈 분야별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자가 여기다 올리면 그게 중개자가 이 시장을 관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든다면은 한국증권거래소처럼 이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제품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오픈C라는 회사 오픈C라는 NFT의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픈C에다 올리면 내가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여기 통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씁니다. 이더리움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올려놓고 이 중개자는 여기 이제 마켓을 연 사람이고요. 그러면 구매자가 사요. 사가지고 다시 이것을 자기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다시 팔래 해가지고 리셀을 다시 합니다. 리셀. 다시 팔아요. 우리 주식 파는 것처럼. 그런데 이 NFT는 지금 오픈C 같은 경우는 하나로만 돼 있어요. 딱 하나. 근데 이거를 이제 한 3개, 4개, 5개도 만들 수 있는데 많아지면은 이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어찌됐든 이 NFT를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요거는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픈C라는 그 마켓이거든요. 여기에 이걸 올린 거예요. 이걸 올려놓으면 여기에서는 거래를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 1.2 이더리움이거든요. 이게 여기 한일로 3,729불 US 달러로 어마어마하죠. 4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대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자기가 이제 창작물을 올려서 이제 하든가 아니면 뭐 이 창작물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토, 사진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메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여기는 이제 샌드박스인데 샌드박스도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샌드박스 안에도 이게 그 블록체인 안에 NFT 기술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서는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게 NFT화 시켜가지고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창작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경제, 창작자 경제 체계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가상화폐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그 플랫폼들이 각각의 자기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NFT화 시켜서 시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이고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세상인데 여기는.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여러분 뜻을 뭐 잘 아시겠지만 메타와 유니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니고 뭐 영어로 말하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못 알아들어요. 저기 메타버스를 알아듣니까. 버스는 유니버시티 약자니까. 어쨌든 이게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 거라고 합니다. 소설에 나왔던 거고요. 1992년에 소크레이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메타버스에는 본캐와 부캐가 있는데 뭐 이게 저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라이브 커머스 라방도 합니다. 그래서 라방도 해서 물건도 팔고, 요거는 제가 2019년, 18년, 18년, 17년, 16년이네.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창고 아니 공장 지을 때 그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 설계하고 안에 뭐 시스템 넣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엄청 제가 이때 이제 댕결거리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이제 아바타이고 신앙성도 저합니다. 제가 문학도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본캐와 부캐가 있어서 이 부캐를 이제 이 아바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도 메타버스 안에서 요건 이프렌드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회의도 여기서 하고 병원에서도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구성한 기술들을 좀 인수분해해 보면 공간 컴퓨팅, 그다음에 실시간 언어 번역, 편집 툴 이런 것들이 있고 디지털 휴먼,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자산 보안, 거래소 광고, 클라우드, 5G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인공지능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공간 컴퓨팅 관련 거. 실시간 언어 번역 같은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에 9월 달에는 2억 명이었던 유저가 지금 얼마냐면 2억 7천 명입니다. 금세 7천 명이 늘었어요. 이게 거기 보면 한국 사람 한 1,200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다 외국인인데 이게 말을 소통하려면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 기술도 들어가고요. 또 편집을 해서 자기가 아바타를 만들고 올리고 이런 것들, 그 아이템도 만들고 이런 용품들도 만들고 이런 거에 편집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가상현실 이런 거 AR, VR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온라인에 제한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기술과 아이템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이게 경제가 된다는 거죠. 창작 경제, 크리에이트 이코노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MZ세대의 메타버스는 어떤 의미냐? SNS와 같은 유사한 공간이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재미를 만들고 또 여기서 뭐요? 개인 브랜드, 자기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서 확장 가능한 공간이고 거기서 돈을 또 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1인 창작자라서 도약을 가능하고 다양한 친구들 만나 여긴 사람들이 MZ세대들이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락다운돼서 많이 못 가니까 여기에 뭐 거의 함몰돼 있으면서 그 시장이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팽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바타는 굉장히 중요한데 유저가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유저가 크리에이터인데 이게 자유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아바타를 게임 회사가 예를 들면 그 아바타를 만드는 그 아바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거기 자유도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잖아요.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바타 만들어 그러면 그걸 PGC라고 그래. 굉장히 나이스 루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도 높은 그런 아바타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아바타들이 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UGC 여기가는 그 유저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제 좀 전문가 손길이 들어간 거고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UGC 유지 측면에서 수정이 용이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걸 러블록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페토 뭐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 플랫폼이 이때는 여기에 이제 일상 콘텐츠인데 여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아바타끼리 고민 상담도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롤플레이를 해가지고 뭐 웹툰 같은 경우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각각의 웹툰에 나와 있는 거기 등장인물들을 옷을 입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롤플레이하는 이런 것도 뭐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패션쇼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하는데 이런 게 다 하나 신발, 옷, 머리 모양, 안경 이런 게 전부 다 뭐요? 아이템 이게 디지털 아이템이고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성돼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생성하려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게 잘 되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창작자 보상 정책.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디지털 저작권 인정해 주고 또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 주며 디지털로 자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이게 잘 만들면 이 회사의 광고도 그러니까 창작자의 광고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재생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만들면 그 푸시로 메일로 보내든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천동아미가 이스터락이 A라는 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보상 체계는 이렇게 그 플랫폼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지 이 메타 플랫폼의 활성화 동인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메타버스 플랫폼 만드는 업체들은 이런 것들의 창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궁금한 구조가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구조상에서 보면 이런 메타버스 궁금한 다양한 생태계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밑바닥에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를 담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을 만든 데다가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스토어 또 이거를 가지고 가상 자산화돼서 다시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돈이 되게끔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 레이어를 일본 엔진 레이어를 만든 회사가 유니티, 언리얼 엔진, 애플, 메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엔진을 만들어서 메타 플랫폼을 구축한 엔진 레이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파이낸스 개념을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EDF를 만든다든가 메타버스를 가지고 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을 만든 회사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파생 상품들이 또 생겨요. 그 금융 상품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조금 했는데 조금 저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 엔진 레이어 가상 자산을 만드는 이런 그 사고파는 마켓플레이스, 그다음 스토어, 개발자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개발자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걸 공유하고 판매하는 레이어, 이거는 이제 게임도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다음 콘텐츠 이런 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도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이런 데다가 내가 이런 만드는 거예요. 이 게임도 만들고 혹은 정산을 게임을 참석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돈도 받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홍보, 마케팅, 그리고 버추얼 스토어와 이렇게 해서 리테일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찌 같은 경우나 이런 그 명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명한 건데 크리에이트를 통해 브랜드 캠페인하고 가자생계에서 브랜드 체험 하는데 신제품을 여기다가 일단은 자기네 만들어서 올려요. 만들어 놓고 그거는 실제로 그러면서 스토어에 또 판매하죠. 그리고 이것도 비싸게 팔고 여기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만들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물건 팔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명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내가 사달라고 너무 비싸서 안 사준 건데 얼마더라? 시계랑 뭐랑 해서 그때 3천만 원 줬더니 저는 도저히 그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그때 충격 먹어서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NFT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 시리얼 넘버처럼 NFT 시켜가지고 실물하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러한 것도 좀 명품 쪽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플랫폼도 좀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쨌든 사람이 모이게 한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람이 모이면 일단은 사람이 모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여기 현대 자동차도 제페토에서 판매하고요. 포츠나이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BTS가 작년에 했던 거예요. 1200만 명이 관람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아이템도 만들어서 팔고 그랬죠. 포츠나이트 같은 경우는
전체 여가중 포트나잇 보내는 시간이 어린애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한 25% 접속 비중이 한 이 정도. 전체 유저 4억 명. 그다음에 로블록스. 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에 작년 3월 달에 4월 달에 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안에 하루 평균 4천만 명.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아바타를 다양한 소통하고 이거 3억 3천 명. 이거는 180개국입니다. 여기 크리에이터라인 정산한금이 한 5천억 정도. 예. 최소 접속 2.6시간이니까 굉장히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3억 3천 명이 180개 국가에서 하루에 평균 2.6시간 최소 접속시 이쪽이면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예, 메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큘러스는 저도 이걸 오큘러스 2 샀거든요. 사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오큘러스 안에 뭐가 있냐면 오큘러스에서만 구동되는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그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구동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근데 오큘러스만 쓰고 있는 또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가상현실, 뭐 AR, VR, MR, XR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호라이즌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오큘러스 2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의 호라이즌 오피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하면은 내 자료를 거기서 올려가지고 굉장히 실감 있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대화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큘러스를 사가지고 몇 사람이서 한번 이런 걸 스터디 해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사람하고 지금 그거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런 거고요. 굉장히 실감 나는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인피니트 오피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VR 기통해 가지고 런칭을 했습니다. 출시 예정에 런칭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료도 공유하고. 어쨌든 이제 그 메타는 페이스북의 메타는 이제 취향이 맞는 사람 간에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SNS를 통해서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유명해질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SNS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냅챗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안 쓰는데 어쨌든 미국의 Z세대가 80%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아바타가 이게 딱 통화를 누르잖아요. 그럼 내 GPS 기반으로 내가 어딘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게임도 하고 여기에 제 아이템도 팔고, 비트모지라는 이모티콘 제작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스냅챗은 많이 이제 Z세대들이 특히 미국인 Z세대들이 80%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스냅챗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넘어가도록 하죠. 제페토는 2018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네이버가 만들었는데 네이버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따로 회사를 만들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가입자가 2억 명이 아니고요. 지금 2억 7천만 명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분이고 이런 아이템 아까 편집 툴 에디터 있잖아요. 여기에 따로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연습하다 보면 만들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 것보다 저는 책 쓰고 글 쓰고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그 레지라는 여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월 1,500만 원 정도 되는 세후로 버는 친구가 있는데 레지라고 이 제페토에서 크리에이터였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제 1호 인플루언서예요. 그 메타버스 1호 인플루언서. 그래서 한번 여기 동영상을 뭐 여기서 틀어드리지 않을 건데 어쨌든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SK텔레콤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도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희가 뭐 이게 2019 작년 8월인가 9월에 저희가 7월이네요. 엄청 빨리 했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저희가 가서 이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 춤추고 막 디스코텍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예. 순천향대학교도 그때 점프해서 이 브랜드 했고요. 게더타운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진화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제가 2021년이죠. 작년 10월에 무안군청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15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거의 이틀 동안 꽉 채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하고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협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이제 배웠죠. 여기는 이제 그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어스2라는 거고요.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직방은 아예 없앴죠. 직방은 아예 없앴어요. 자기 사무를 가상 공간에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다음에 IT 하는 사람들만 넣고 아예 본사를 없앴습니다. 이건 100% 비대면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 직방. 엔비디아이는 이거를 R&D 쪽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툴을 가지고 협업 툴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B2B 영역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쉬는 이제 MS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든가 혹은 메인터넌스 할 때 이거를 끼고서 보게 되면은 저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비춰주면 그 안에서 홀로그램이 뜹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죠. 원거리에서. 왜냐면 미국에 있는 기술자가 여기 타일랜드에 있는 기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원격으로 메인터넌스 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메쉬라는 거를 MS에서 만들었어요. 엄청 비쌉니다. 플랫폼. 요게 이제 것들이 이제 B2B 영역으로 이제 가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FT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일단은 이게 FT를 아셔야 돼요. FT는 뭐냐면 펑저블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빼면 그러니까 가능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1이더리움이 1이더리움이면 다 똑같잖아요. 1이더리움 아까 뭐 1이더리움이다 그러면 1이더리움이 얼마 그러면 그 비트코인 하면은 그거는 가능 토큰이에요. 가능 토큰. 그런데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이키 운동화고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면 나이키 운동화가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가 나이키 운동화 조던 나이키 운동화라고 뭐 선전 나온 거 샀어요. 제가 그걸 뭐 30만 원 샀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이클 조단이 신었어요. 마이클 조단이 신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딱 해준 거예요. 내가 그걸 샀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펑저블 토큰이 아니죠. 넌 펑저블 토큰이에요. 이미 거기에다가 새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이클 조단이 썼던 거고 사인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죠. 예, 그게 NFT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 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분산 저장하고 위전화 변조가 어렵고 하나밖에 없는 소유권.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게 예술품이라든가 게임 아이템, 지적 재산, 뭐 도메인,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앱 야트 클럽에서 만든 건데 91만 원. 그러니까 이건 커뮤니티.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어디다 이게 자기 프로파일에 막 써요. 예, 91만 원. 이게 91만 원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대박이죠. 이 크립토퍼 펑크스라고 이건 대박. 이거 얼마야? 이거 190억. 최근에 요거 마이크 요게 10,000개뿐이 없어요. 10,000개. 10,000개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초기에 요거를 에어드랍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자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에어드랍으로 뿌렸어요. 한 20%가 뿌렸고 나머지는 이제 파는데 이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사자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그 10,000개뿐이 없는 데가 일단 10,000개뿐이 없어요. 이게 근데 각각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사는 거예요. 희귀성. 이게 190억. 점점 올라가고 있죠. 한 사람도 안 팔아요. 돈이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5,000일 동안 이 사람이 이거 하나 만들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이 트위터나 이거 올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서 5,000일 동안 이거 매일 하나씩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딱 완성을 딱 했어요. 그래 이거 NFT가 딱 시켰어요. 얼마 팔은 줄 알아요? 785억 원에 팔렸어요. 최고 785억.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하나하나만. 이건 마케팅을 잘한 거죠. 이렇게 하나 하루에 5,000일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예, 플렉스. 이거 최고 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디센트레인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땅 따먹기 NFT 기술로 해가지고. 근데 메타버스에서 왜 중요한가, 이 그 NFT가. 이게 웹 3.0으로 넘어갈 때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NFT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각 회사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플랫폼 이게 활동하는데 NFT를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고유한 가치를 부여받아서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에서 경제 주축이 되니까 이게 왜 3.0으로 넘어갈 때 이 NFT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FT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NFT의 마켓플레이스를 볼 때 오픈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이게 증권거래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NFT를 하는 마켓플레이스, 아까 마켓플레이스 설명했잖아요. 오픈시가 쭉 있는데 저는 주로 오픈시를 거래를 합니다. 여기 뭐 이거는 이제 거기 총 그 거래량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1위 하고요. 제 영상을 이거 뭐 좀 허접한 영상이긴 한데 자 네,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허접한 영상인데 뭐 안 올라가네. 잠깐만요. 그냥 긁어야 되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었어요. 근데 제 아들 친구랑 같이 찍었습니다. 제 아들 친구랑 같이 찍었어요. 우리 아들은 군대 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군대 제대했는데 그 당시 군대 제대 얼마 안 돼. 지난달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 오픈C로 올린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저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찍은 거 별거 허접하지만 올렸어요. 제 시도 올렸어요. 제 시 오른다리라는 제 시인데 제 시도 올렸어요. 1이드리움 얼마더라?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엄청 비싸죠. 이거는 30만 원, 이거 한 30만 원 될 거예요. US 달러 이드리움으로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제 거 올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국내도 NFT 마켓이 있습니다. 국내는 CCCV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CCCV 깔고 들어가 보시면 이거 되게 쉽게 접속해서 만들게 돼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다음에 클립 드롭스, 언비트 NFT 해가지고 베타 버전 언비트에서 만든 건데 국내 NFT 마켓이 있는데 아직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MBC 여기 이제 ccv.nft 이거 치시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올리시는데 무한도전의 무야호 그만큼 신나 이거가 얼마 팔았냐면 와 1억이 팔렸네요. 그죠? 1억에 이거 팔렸어요. 1억에 문화방송 올렸는데 문화방송. 그래서 이런 그림도 이거 특이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네 1억에 팔린 것 같습니다. 1억에 올려놨네요. 팔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 그러니까 여기는 에그로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원화로 가격 책정이 가능하고요. 입문용 플랫폼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그림 그린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그렸던 거 뭐 해서 재미를 올려보시고 판매도 돼요. 사실은. 네.
클립 드롭스는 이제 카카오에서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심차게. 주로 이제 전문 작가 중심의 큐레이션 된 작품을 올려가지고 클립 드롭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전문 작가 중심 큐레이션 작품을 엄선하니까 뭐겠어요? 카카오의 이 클립 드롭스는 MCN이 되는 거예요. 멀티챗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의 생태계를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든 거나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마켓이 있으니. 그래서 클립 드롭스를 가지고 밀고 있어요. 누가요? 카카오는요. 예. 그다음에 언비트는 지금 언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호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여기서 자기네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같은데 이렇게 메타 P2E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언. 이게 뭐냐면 플레이트 언은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돈. 이거 제가 이제 가입돼 있는 그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P2E인데 우리나라는 이거가 게임의 사양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사양 산업이 아니고 사형 갑자기 한국말 생각나죠. 예. 어쨌든 이게 약간 도박성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게임 업체 국가에서 게임 콘텐츠 협회인가 거기서 지금 이거는 아직은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몽돌 삼국지가 하다가 지금 퇴출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지금 뭐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지만 이분들도 뭐 막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와우라는 그 P2E 이걸 하고 있어요. 뭐 소량으로 뭐 한 1,000원 혹은 1,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한 10번 정도 추천해가지고 만들어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거 한 지가 한 달 반, 한 2달 됐나? 2달 됐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돈이 불어났더라고요. 어쨌든 P2E라는 게 게임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메타버스의 NF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도 토큰을 또 쓰죠. 여기 안에 M 토큰이라고 쓰는데 M2이라고 있잖아요. 토큰도 이더리움이라든가 하고 그거 가지고 가상화폐에서 가서 바꾸고 US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왜 메타버스인가? 멀티부캐, 멀티페르소나. 결국 인간은 칼 융이 얘기한 인간의 내적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적 욕망들이 많은데 이런 게 아바타를 통해 표출되니까 멀티부캐 되니까 굉장히 자아실현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창작자가 프로듀서가 되고 프로듀서가 컨슈머가 되니까 프로 컨슈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제페토를 내가 A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만 나도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다시 팔고 그 안에서 또 소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유저가 컨슈머잖아요. 내가 소비자가 창작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프로듀서가 돼서 이 프로 컨슈머의 형태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창작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칼중이 얘기했던 자기의 원형 있잖아요. 자기 부분들을 이게 여러 가지 그 페르소나를 자기 멀티부캐가 결국 멀티페르소나가 되니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을 넘어선 오버 더 게임, 비욘드 게임을 넘어선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경제가 생기고 경제가 생기려면 거래소가 생기고 거기서 또 가상화폐가 생기고 NFT가 생기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기업들도 투자하고 또 만들어내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부터 쪽이든 뭐 쿠팡이든 이런 것들의 큰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큰 덩어리에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시 제3의 제4의 다른 무언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 다시 진일보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이해하고 NFT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재고관리, 우통관리 등등의 것들도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이 플랫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AI가 뭐 세상을 먹고 있었고 메타버스도 지금 먹고 있는데 Please log a reality and log in the metaverse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